안녕하세요, 톱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차트를 보다가 발견한 이상한 점 하나에 대해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돈은 분명히 풀렸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이게 왜일까요? 오늘 이 질문을 데이터로 끝까지 파고들어서 마지막에는 그 답이 차트에 어떻게 새겨졌는지 엘리어트 파동으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 이상한 점입니다. 지난 사이클까지 비트코인은 미국과 글로벌 통화량 M2를 약 70일에서 144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돈이 늘면 몇 달 뒤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부터 이 관계가 깨졌습니다. M2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답을 찾으려면 먼저 어제 나온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6월 10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4.2%, 2023년 4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 달 사이에 0.5%나 올랐습니다. 4월 3.8%에서 또 가속한 겁니다. 3개월 연속 오르는 그림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물가를 밀어 올렸을까요? 범인은 명확합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물가가 1년 새 23.5%를 상승시켰습니다. 휘발유는 5월 한 달에만 7%가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기름값이 모든 걸 끌어올린 겁니다. 5월 물가 상승분의 60% 이상이 에너지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인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는 갈라진 진실이 좀 숨어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물가는 2.9%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4월에 0.4%보다 오히려 둔화됐습니다. 예상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무섭게 올랐는데 속살은 잡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문장에는 동시에 3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섭다는 것도 맞고 에너지만 빼면 진정되고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이 갈림길이 다음 장에 연준을 가두게 됩니다. 그 갇힌 연준이 이번에 모입니다. 6월 16일과 17일 FOMC입니다. 이번 회의는 특별합니다. 파월이 떠났고 워시 신임 의장의 첫 회의입니다. 현재 금리는 3.5에서 3.75%, 6월에 당장 올릴 확률은 0.6%로 사실상 동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시장은 내년 4월까지 25bp 인상 확률을 40%, 50bp 인상까지 22%로 보고 있습니다. 인하 기대가 사라지고 인상이 테이블에 올라온 겁니다. 작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위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엔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가 앉힌 의장입니다. 반대쪽엔 채권시장, 야데니는 워시가 신뢰를 얻으려면 오히려 7월에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2월 인하 전망을 아예 철회하고 2027년으로 미뤘습니다. 5월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신임 의장이 첫날부터 양쪽에서 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M2 미스터리로 돌아갑니다. 먼저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피델리티 분석으로 지난 15년간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87%가 글로벌 M2 하나로 설명됩니다. 결정 개수 0.87,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수준입니다. 100일의 시차를 둔 글로벌 M2 모델은 2025년 10월에 사이클 고점 12만 6천 달러에 거의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만큼 완벽했던 모델이 그 직후부터 깨진 겁니다. 얼마나 깨졌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글로벌 M2는 지금도 연 10% 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차트에 그리면 두 선이 정반대로 벌어집니다. 돈은 늘었는데 가격은 빠진 15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의 괴리입니다. 그럼 그 늘어난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서 제가 찾은 답은 비유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수지와 수문입니다. M2는 저수지의 총 수량입니다. 저수지는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수문입니다.
지금 3.5에서 3.75% 수문이 닫혀 있습니다. 게다가 연준은 자산을 9조 달러에서 6.7조 달러까지 줄여온 긴축 중입니다. 수문이 닫혀 있으면 저수지가 아무리 커져도 물은 위험자산 들판까지 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저수지가 커지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돈을 풀어서가 아니라 물가가 4%씩 오르면서 명목 숫자가 부풀어난 겁니다. 과거의 M2 상승은 완화의 결과였지만 지금의 M2 상승은 인플레이션 결과입니다. 같은 지표가 정반대의 정책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은 어디에 고여 있을까요?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마켓 펀드 MMF입니다. 5월 말 8조 2,81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첫 주에만 1,093억 달러가 또 늘었습니다. 연준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 돈이 이자 받는 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안전자산 금은 온스당 4,150달러 부근이고, 그리고 크립토 안에서조차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분기에 이자를 주는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 22% 넘게 커졌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은 전부 주차장에서 이자를 받으며 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립토로 돌아오는 수도꼭지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체 공급은 1분기에 80억 달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약한 확장입니다. 그리고 5월 말부터는 아예 30억 달러 넘게 수축했습니다. 돈이 크립토 안에 도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13일 거래일 연속 유출, 누적 44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2024년 이후 매크로와 비트코인 가격을 잇던 가장 큰 파이프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격이 12만 6천에서 6만 2천까지 빠지는 동안 누군가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래에는 반대편이 존재합니다. 그 던져진 물량은 도대체 누가 받았을까요? 이게 오늘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온체인이 답이 있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새 고래 데이터입니다. 새로 진입한 큰손 새 고래들의 실현 시가총액이 6월 8일 기준 830억 8천만 달러까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빠지는 내내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새 고래가 전체 실현 시총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2025년 이전에는 최대 2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고래가 던진 물량을 새고래가 받아낸 거대한 손바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새고래들은 얼마에 샀을까요? 크립토 퀀트가 추적한 평단의 흔적입니다. 2025년 5월 새고래의 실현 가격은 91,900달러였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11만 2,78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점 부근에는 가장 많이 산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3일 크립토 퀀트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새 고래들은 여전히 평단 아래, 그러니까 손실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가는 6만 2천 달러, 6만 달러 시장의 새 주인들이 우리 머리 위에 몰려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 됩니다. 물려있는 새 주인들, 이건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못합니다. A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새 고래가 기관과 트레저리 같은 확신 있는 손이라면 위에 쌓여있던 매물벽을 이미 다 소화해 준 겁니다. 수문이 열리는 순간 위가 비어있어서 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B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새 고래는 역사적으로 구고래보다 손이 약했습니다. 전부 물려있다는 건 아직 터지지 않은 매도 압력이 장부에 쌓여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트래티지의 미실현 손실 122억 7천만 달러가 시장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는 두 갈래를 모두 열어두고 다음 장의 수요 데이터로 현재 상태를 판정하겠습니다. 판정 데이터입니다. 매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을 밀어올리는 시장가 매수와 떨어지는 물량을 낮은 호가에 받아내는 매수. 새 고래의 매수는 후자였습니다. 물량은 흡수해도 가격은 못 올리는 매수입니다. 실제로 현물과 선물을 합친 신규 수요 증가분은 마이너스 65만 비트코인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준은 2019년 이후 딱 3번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직전, 그리고 2022년 약세장 공격적 매수가 사라진 자리, 그게 지금 가격의 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매크로의 이야기였습니다. 닫힌 수문,
주차장의 돈, 손바뀜, 사라진 공격적 매수.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차트에는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파동의 지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측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5월 고점 약 83,000달러에서 조정 파동 C가 끝나고 하락 임펄스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파가 약 73,000까지, 2파 반등이 약 78,000까지, 그리고 3파 6월 초에 59,964달러까지 내리꽂혔습니다. 임펄스에서 가장 길고 강한 파동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4파 반등 구간을 보고 있고 이게 맞다면 마지막 5파 하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디까지인지는 다음 장에서 조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4파 반등 가정 구간입니다. 여기서 봐야 할 선들을 정리합니다. 아래로는 62,000에서 65,500달러까지 핵심 지지입니다. 이게 버티면 반등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탈하면 다음은 57,500에서 58,000달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효화 선입니다. 엘리어트 원칙상 4파는 1파 영역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카운트에서 1파 저점은 약 73,000달러 부근입니다. 반등이 그 위까지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 하락 임펄스 카운트는 틀린 것이고 저는 카운트를 다시 셉니다. 틀릴 조건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제가 파동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5파 세 갈래로 열어두겠습니다. 저는 날짜와 가격을 단정하진 않습니다. 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A안은 4파 반등이 마무리되고 5파 하락이 나오는 경우 1차 관심 구간은 54,000에서 56,000달러 영역입니다. 2024년 9월 지지선은 54,598달러와 겹치는 자리라 의미가 있습니다. B안 4파 반등이 더 길고 높게 연장된 뒤에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림은 같습니다. C안 59,964가 이미 바닥, 그러니까 하락이 이미 끝났을 가능성도 닿진 않습니다. 그 경우 73,000 위로 올라가면서 스스로를 증명할 겁니다. 셋 중 무엇이 맞는지 시장이 정합니다. 저는 각 갈림길의 조건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은 풀렸지만 수문이 닫혀 있었고 그래서 전부 주차장에 고여 있습니다. 8조 달러가 넘는 돈이 이자를 받으며 대기 중입니다. 그 사이 시장 안에서는 거대한 손바뀜이 일어났고 새 주인들은 아직 머리 위에 몰려 있습니다. 6월 17일 워시의 첫 FOMC가 수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4파 반등 가정 위에서 마지막 5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환의 신호는 가격보다 먼저 전 거래소 합산 거래량에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